이어서 공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요, 여러분. 올해 3월 말 이후 합병은 100% 자회사를 합병하는 소규모 합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7월 3일 처음으로 일반 합병 케이스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유니캐스트가 투자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자회사 드림텍에 합병하는 분할 합병 공시를 제출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결정까지 공시를 내놨어요. 예, 자사주 119만 주를 이제 소각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에서 대표적인 게 자사주 소각이죠. 자사주를 갖다가 매입을 하거나 배당을 하는 것도 다 물론 주주들에게 호재이고 주가 상승에 이제 탄력을 받는데 제일 사실 원하는 거는 갖고 있던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각한다는 것은 다시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리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주 이제 최고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사주를 118만 주를 갖다가 소각을 하는데 전체 금액으로는 한 83억쯤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갖고 있던 유니캐스트의 보통주를 갖다가 그 지분을 보면은 4.3% 정도의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이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니캐스트의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앉아서 4.3%가 그 내 주식이 이제 올라갔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유니캐스트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국내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비메모리를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그 인텔, 르네사스, 브로드컴 같은 대표적인 비메모리 기업을 갖다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상반기에 비메모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수요와 이제 가치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유통하는 유니캐스트 입장에서 매출액이 높아지고 매출이 높아지는 동시에 그러면 영업 마진도 올라갈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됐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판관비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판관비 하락했다는 것은 다 앉아서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캐스트의 올해 수익률 YTD를 보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54%, 55%에 해당하는 종가의 그 상승률을 거뒀습니다. 대단히 높은 수치이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드림텍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드림텍을 통해서 생기는 이제 영업 그 지분부 평가액이 있었는데 이번에 같이 이제 합병을 하니까 그것을 일어나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니캐스트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AMD나 엔비디아에 대한 효과가 유니캐스트도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에선 매우 보기 드문 정석적인 분할 합병 과정을 보여주는 유니캐스트. 공시에서 설명하듯 밸류에이션 저평가 해소 모멘텀을 만들어 볼 수 있는지 현재의 자리, 주가 매력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희 부장님?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습관적으로 차트를 좀 돌려보는데 유니캐스트가 좀 특이해서 요즘에 네. 안 그래도 좀 보고 있었는데 이런 공시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드림텍과 유니캐스트가 이제 결국 하나가 되고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드림텍도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이제 이 주가 가치를 당연히 띄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당분간은 아마 올해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걸 계속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증시를 조금 더 좋게 만들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니캐스트 사업 자체가 좀 매력적인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한마디로 유통도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된다. 뭐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데도 알려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솔루션들을 같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물건만 갖다 파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범용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메모리 자기들이 필요한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을 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니캐스트의 주가 방향에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업 자체도 이제 그쪽으로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유니캐스트가 이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해준다라고 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금상첨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한번 좀 관심 가져볼 자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잭스믹스를 보유한 기업이죠.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의 강민준 대표가 또 한 번 개인 주식을 임직원의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대표의 계속되는 우리조합 사주 지분 무상 증여 어떻게 좀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예, 강 대표가 19년도 이후로 이번 무상증여를 포함해서 5번을 갖다가 우리 사주에 이제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내부에서는 아주 이제 직원들의 사기를 갖다 고양시키는 귀한 좋은 결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증여 공시를 설명드릴 때보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증여를 하면은 증여받은 당사자가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 그 증여세를 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향후 2개월 정도는 주가가 횡보하지만 그 후에는 호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우리 사주 같은 경우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제 증여세를 안 내는 이유는 이제 보통 증여를 할 때는 최대 주주가 자기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승계랑도 관련돼 있으니까 승계에 대한 그
때문에 이제 증여세를 갖다 부과하는 것인데 우리 사주는 뭐 승계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잭스믹스를 갖고 있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인데 그 사실은 이제 코로나 수혜주라고 봐야죠. 왜냐면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실내에 있으니까 잭스믹스를 비롯한 그 실내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코로나 끝나면서 그 중화권을 갖다가 이제 진출을 초기에 이제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 중화권을 갖다 진출을 갖다가 삼성증권은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올해 스스로가 이제 가이던스를 매출을 20% 더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12% 상회한 것으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점은 사실은 제시한 것이 실제로 이제 수치가 나온지를 봐야겠지만 어쨌건 삼성증권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코로나가 끝났지만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올해는 이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